오늘은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를 해경군 김씨라며 고발했던 이정열 변호사가 이제는 이재명 지사 부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경군 김씨라고 불리는 사람은 트위터 아이디가 08HK킴이었고 그때 사용했던 닉네임이 정의를 위하여인데 해경군 김씨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0일 이정열 변호사는 해경군 김씨 계정이 여러 사람이 사용한 걸로 보이고 사용자 중에는 김혜경 여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1일 날 고발할 때의 그 이정열 변호사가 했던 말에서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김혜경 씨와 그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가 이렇게 무관하다고 했다면 고발을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후보는 그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는 부인 김혜경 여사가 관리하던 계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정열 변호사 측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후보자가 당선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 여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른미래당 그 하태경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범이라는 소리를 서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봅니다. 트위터에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범이라는 소리를 서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봅니다. 트위터에 글 쓰는 게 범죄입니까? 그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까? 트위터 계정에 그때 경찰 발표로는 정의를 위하여가 지난 몇 년 동안 4만여 건의 글을 썼다고 했다는데 그 중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몇 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의원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거른 거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패륜이다 이렇게 뭐라 하고 있는데 그 트위터에다가 자신의 그 정치적 의견을 밝혔다는 게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했다고 그걸 범죄라고 하면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운영을 했으니까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몰아가는 거는 참으로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일 날 아침에는 경찰이 IP 주소를 찾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뉴스에 흘렸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건 조사 내용을 조금씩 흘립니다. 그것도 여론이 받아쓰기 좋은 그런 소재를 골라서 이렇게 던져주는 식입니다. 그걸 보면 마치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전에 검찰이 흘리던 정보와 비슷합니다.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온 사람들이 또 시계를 찾으러 가니 이런 식으로 그 비판할 수 있게끔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툭툭 던지는 식입니다. IP 주소를 확인했다는 내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런지 그 IP 주소가 같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 겁니다. 경찰이 다음넷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런 IP 주소까지 다 조사를 했다면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분이 다음 카페에 그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했었다고 했는데 그때 가입할 때 제출한 그런 개인정보를 찾아보면 그게 김혜경 여사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트위터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사람의 그 실명은 이보연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보연과 김혜경 여사가 다음 넷에서 같은 아이디로 활동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고 갑자기 확인하기도 어려운 집 IP 주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IP 주소는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하기 복잡한 내용이 있으니까 IP 맥 주소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확인을 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정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정열 변호사는 6.13 지방선거 직전인 6월 11일 날 그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던 해경궁닷컴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주축이 된 한 1,400여 명의 그 의뢰자들의 그런 의뢰를 받아서 김혜경 씨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서 앞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고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부인이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것은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도 큰 데미지를, 만약 선거가 박빙구도였다면 그런 이정열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그 낙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정열 변호사가 고발한 거는 해경궁 김 씨의 트위터 계정을 부인 김혜경 씨가 운영했다는 걸로 봐서 그걸 아니라고 말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 한 명도 그 고발 대상에 넣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의심이 가는 관련자들을 모두 이렇게 걸어서 고발을 해놓고 거기에서 범인을 찾겠다는, 마치 이삭줍기 하는 식으로 그런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연좌제도 아니고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인 김혜경 여사는 카카오 스토리 정도는 하지만 SNS, 트위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밝혀야 될 점은 김혜경 여사가 정의를 위하여와 동일 인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모든 고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경찰은 이 사건을 한 5개월 이상 끌다가 지난 월요일 날 기소 의견이라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도 결코 경찰의 그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경찰 처리에 대해서 이게 그렇지 않다, 이런 반박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특히 특히 그 카푸라라는 분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며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카푸라라는 분은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가 누구인지 안다고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 정의를 위하여의 본명이 이보연이라고 그 트위터에다가 밝힌 일도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아이디 08HK킴은 이보연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2013년 2월 24일 날 트위터에 그 카푸라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보연님 반가워요. 계정 살아있네요. 라고 인사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푸라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에 이보연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위하여 08HK킴이 가입해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카푸라 씨는 최근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이분의 그 전화기를 압수수색했다는데, 압수수색을 해보면 이제 전화번호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 끝자리가 44로 끝나는 전화번호가 4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010으로 시작해서 끝이 44로 끝나는 전화번호가 4개가 나왔다는 건데, 이정열 변호사 측이 그 김혜경 여사를 고발한 이유 중에 하나도 김혜경 여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44다. 그러니까 그 정의를 위하여는 김혜경 여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들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11자리 중에서 그 5개가 정의를 위하여 얘가 쓰던 전화번호와 맞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카프라가 갖고 있던 전화번호, 거기에도 끝이 44로 끝나는 전화번호가 4개나 나왔습니다. 이 카프라라는 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던 다음 팬카페 운영자였습니다. 그때 알게 된 전화번호들을 입력해 놓았다는 건데, 어쨌든 성남시와 관련됐던 인물들 중에 번호 끝자리가 44로 끝나는 전화번호가 4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당연히 이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카프라의 말로는 경찰이 그걸 하지 않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 카프라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본명이 이보연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보연은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때 사용했던 전화번호 끝자리가 44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08HK킴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경찰은 그 카프라가 갖고 있던 4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할까요? 뭐 경찰은 카프라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서 무게를 두지 않고 무시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의를 위하여라는 계정, 그 계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카프라라는 그런 카페 운영자이기도 한데, 카프라가 갖고 있던 정보에 대해서는 무시를 한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08HK킴과 이미 오래전서부터 교류를 했다는 사람의 말이나 증거를 좀 외면하고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여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누차 말했지만 이 정의를 위하여는 카프라라는 분이 운영하던 다음 카페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카페에 가입하려면 가입자의 여러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뭐 경찰은 뭐 IP 주소까지 확인할 정도면은, 그러면 다음 측에다가 이 정의를 위하여란 분이 카페에 회원 가입할 때 등록했던 정보를 물론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 측에서 자료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경찰이 회원 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에서는 들어주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다음 카페에 회원 가입할 때 적은 정보를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걸로 통해서 트위터 계정 08HK킴이 누구인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걸 밝히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수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08HK킴 정의를 위하여는 이보연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메일도 이보연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무렵인데요. 그때는 그 이재명 시장의 형인 이재선 씨가 여러 문제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재선 씨에게 그러지 말라고 아마 메일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재선 씨가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내용의 메일을 보내지 말라, 이런 글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선 씨가 거론한 이름 중에 이보연이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 씨가 거론했던 이름을 쭉 보면 카프라, 이분은 그 다음 카페 운영자라고 했죠. 카프라, 주먹이 운다, 이보연, 박미나, 고유치, 세월호 학살 기억하자 등등 16명의 그 닉네임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정의를 위하여는 이보연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시장의 형님인 이재선 씨에게 메일까지 보낸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정의를 위하여 08HK킴은 이보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맞다고 보는 게 정당합니다. 경찰이 이 이보연 씨를 조사해보면 뭐 금방 알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안 합니까? 왜 이보연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말은 없습니까? 이정열 변호사는 20일 날 그 기자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스모킹건 뭐 결정적인 증거는 때가 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도 없이 그렇게 요란한 고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또 경찰이 그 계정을 한 사람이 운영을 했는지 여러 사람이 있는지 또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을 할 때에는 그런 증거를 경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고 고발인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이정열 변호사는 그걸 모릅니까? 이정열 변호사는 그걸 모릅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이정열 변호사 측에서 그런 관련 증거를 모아서 고발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경찰이 증거 조사를 불충분하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남 탓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이정열 변호사가 고발했을 때 그 고발 이유를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지방선거일 바로 직전에 그 이정열 변호사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걸로 유권자의 표심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직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을 진행한